아니, 근데 내가 좀 묻고 싶은 게, 이런 헛소리들은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거를 이제 저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 일상에 최근에 가장 재밌는 게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빠다 언니라는 계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버터를 먹고 라드나 텔로로 요리를 하고 이런 음, 영상이 계속 나와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버터 먹는 영상이 바이럴이 되게 잘 돼서 인스타에서 한동안 되게 많은 분들이 고지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지 않은 채로 막 버터를 그냥 막 먹는 영상이 막 유행처럼 번졌어요. 어, 네, 물론 버터가 이제 좋게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약간 제가 우려를 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은 채로 그냥 버터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는 그래도 어쨌든 버터라는 게 예전처럼 아, 그렇게 누명을 막 뒤집어 쓰진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또 제보가 들어온 또 핫한 피드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췌장은 고지방식을 못 버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해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역시나 여전히 포화지방은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만든 컨텐츠였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한국인이 고탄수 식단에 적응된 민족이 아니다. 그거는 1만 년이라는 너무 찰나 같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음, 한국인이라고 해서 그 유전자 수준의 어떤 소화 능력 변화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췌장이라는 기관이 지방을 처리한 기관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다량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소화하도록 설계된 기관이고, 만약에 음, 췌장을 혹사시키는 게 걱정이 된다면 끊임없이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췌장이 쉴 틈을 안 주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걱정을 해야지 지방을 걱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민족이 막 지방 소화를 못할 음. 정도로 막 리파제가 부족하거나 뭐 췌장의 기본 설계가 다르고 이러지 않다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는 했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좀 묻고 싶은 게, 이런 헛소리들은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오늘. 응? 저도 제보를 받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거를 막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저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와 반대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보신 제 팬분들이 그거를 음, 가져다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아,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공복 버터가 뭐 하등 쓸모가 없는 것처럼 어떤 의대생분이 만드신 컨텐츠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음, 그 컨텐츠는 바로 두 번째 장에 음, 결론부터 한 다음에 음. AHA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심장학회, 어? 네네네. 그래서 제가 AHA를 인용하는 순간 걸러라. 그렇죠. 거기는 겉으로는 심장 건강에 좋은 정보를 주는 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식품 회사랑 제약 회사랑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분 강화 시리얼 이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예쁜 심장 마크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 데다. 그 내가 저기 그 의대생 그 친구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자네보다 한 30년 이상을 더 많이 살았는데 의사로 일하면서 아직 니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의대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인스타를 하고 앉아 있노. 그만해라 그런 거. 어? 그리고 보려면 닥터 쓰리를 봐. 어? 야, 미국 심장학회를 그거를 인용을 해버리면 이게 미국 심장학회는 뭐 당연히 우주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식품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단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의학 단체거든요. 이게 식품 카르텔 정점에 있는 그런 단체를 인용할 정도면은 아직 의대생인데 그때부터 그런 부패한 단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정도면은 참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그 친구의 미래가. 그래서 뭐 그 친구한테는 이 정도 조언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들었던 엽기적인
한국인의 췌장은 고지방식을 못 버틴다? 아니, 좀 세상에 좀 살면서 좀, 아니, 너무 좀 발상이 좀 기발하긴 한데, 머릿속에서 이게 망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응?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분이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면은 참 이 지적 수준이 상당히 낮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엄청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비만이라고 해봐야 뭐 120kg, 150kg, 200kg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드물잖아요. 한 200kg 넘는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봤죠. 근데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엄청 흔하잖아요. 널려 있어요. 우리가 코스트코나 뭐 월마트 이런 데만 가도 그런 사람들 엄청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비만한 사람 많지만 그쪽에 있는 비만한 사람하고는 체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미국 사람들은 무한정으로 찌는 거예요. 150kg, 250kg, 300kg 이래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빈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외국 사람들은 이 췌장이잖아요. 그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막 분비하잖아요. 그 탄수화물 들어오면 이제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그때 췌장에서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기능이 좋아가지고 췌장에 그런 여유분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좋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거는 뭐 생리학적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전부 계속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방 합성이잖아요. 네. 계속 지방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냥 무제한, 거의 무제한. 계속. 이게 뭐 한계가 없어요, 거의. 거의 한 250, 150kg, 200kg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인슐린을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과량으로 뽑아낼 여력이 없어요. 동양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kg까지 가기도 전에, 그 정도로까지 찌기도 전에 췌장 인슐린 분비가 망가져 버려요. 분비를 못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서 인슐린을 계속 짜내잖아요. 인슐린을 계속 짜내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엄청 오랫동안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망가집니다. 이거 제일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췌장세포가 제일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마른 당뇨가 많죠. 네. 동양인들은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데 더 빨리 당뇨가 걸린다. 이 사실 정설이거든요. 서양에서는 사실 뭐 BMI가 한 30 넘어가야 당뇨가 그때서야 오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22, 23 이 정도에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췌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뚱뚱해지기도 전에 이 췌장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빨리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 특징이 뭐냐, 한국인 특징이 뭐냐,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탄수화물 과부하가 와도 이 혈당 조절이 무너지기 상당히 쉽다니까? 걔들은 혈당이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뚱뚱한데 나중에 거의 뭐 한 150kg쯤 되면 당뇨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베타세포 기능이 엄청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아까 이상한 소리 하신 분한테 제가 결론을 딱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면은, 그래서 동양 사람한테는 과도한 탄수화물이 훨씬 더 위험하다. 고지방이 아니고요. 과도한 탄수화물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아시겠죠? 선생님 제목 나왔어요. 그 사람이 지은 제목이랑 똑같이 해서 한국인의 췌장은 고탄수화물을 못 버틴다. 그렇지. 그게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응? 와, 그래서 아주 이게 훌륭한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이 이 저탄수화물 식단이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음흠. 탄수화물을 애초에 탄수화물에 그 알러지 수준으로 몸이 아주 안 좋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인슐린 분비도 여력이 별로 없고 빨리 당뇨가 와버리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안 되는 민족이 동양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할수록 안 좋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수록 서양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해야 된다. 동양 사람일수록. 아멘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췌장은 고탄수화물식을 못 버틴다. 이렇게 네.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한 거를 매일같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저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하고 컨텐츠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선생님이랑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제가 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선생님께 지금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또 많이 알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저 혼자서는 컨텐츠화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쭉 나눈 거는 제가 이미 다 컨텐츠화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안 했던 게 백신이거든요. 아, 왜냐하면